이슈 진단 시간입니다. 시장에서 워낙 2차 전지로 쏠렸던 에너지들이 조금 이제 분산되면서 관심 있는 섹터 가운데 대표적인 게 또 자동차인데요. 자동차주들이 이제 꽃길을 걸을 수 있을까? 좋은 뉴스들이 많은데요. 유진투자증권 이재일 팀장님 모셨어요. 자동차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먼저 수출 보면 반도체가 어려워서 전체적인 수출은 안 좋은데 자동차가 수출 효자 노릇을 하고 있군요. 예, 어느 정도이고 그 이유는 무엇인지요? 네. 지금 완성차들 수출이 많이 증가를 하고 네. 있죠. 올해 들어와서 많이 증가하는 원인을 보게 되면은 일단 차량용 반도체 수급 차질 이슈가 해소가 되면서 생산량이 큰 폭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재고가 굉장히 많이 부족한 상태인데요. 현대기아차의 평년 재고가 약 3개월 수준이라고 하면은 지금은 50일 정도밖에 재고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 쪽에서 재고 확충 수요가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원인으로 인해서 지금 환율도 굉장히 높은 상황에서 미국 쪽으로 굉장히 수출이 많이 늘리면서 수출 호조세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소위 이제 물량과 또 이제 가격, Q와 P가 함께 좀 늘는 추세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지금 가격 같은 경우에도 작년만큼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지는 않지만 여전히 미국 시장에서 신차 가격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그리고 국내 같은 경우에도 이제 신차 효과가 나타나면서 전체적으로 ASP가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대차와 기아, 소위 현대차 그룹의 글로벌 시장에서의 위상이 좋아지고 있는데요. 이제 또 친환경차 쪽에서도 이제 한판 승부를 벌이고 있는데 전반적인 판매량이나 포션은 어느 정도 늘어납니까? 네. 지금 현대기아차의 글로벌 친환경차 판매 대수를 보게 되면은 저희가 이제 전기차 기준으로 봤었을 때 작년에 한 연간 50만 대 정도를 판매를 했습니다. 글로벌 순위를 봤을 때는 5위에서 6위 정도의 지금 랭크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중국 쪽에서의 판매 비중이 좀 낮기 때문에 전체 랭크가 좀 낮은 것으로 보이긴 하지만 미국이나 유럽 같은 선진 시장에서는 탑5 안에 지금 들고 있는 굉장히 좋은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에 현대차 같은 경우는 아이오닉 5를 출시를 했고요. 기아는 EV6를 출시를 했는데 굉장히 호평을 받으면서 판매가 빠르게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기차 시장에서의 경쟁력도 상당히 많이 입증이 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전기차로 보면 글로벌 5, 6위. 이게 이제 기존의 내연기관 차를 합쳐도 그 정도입니까? 합치면 조금 더 순위가 밀리나요? 지금 작년 기준으로는 현대기아차가 3위 정도의 전체 판매로는 랭크가 돼 있었는데요. 지금 전기차 시장에서의 특수성은 뭐냐면은 중국 쪽에 판매가 많이 쏠려 있습니다. 작년에 글로벌 시장에서의 거의 절반 가까이를 중국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현대기아차가 중국에서 좀 판매를 못한다는 게 좀 아쉬운 점으로 다가왔고요. 다만 이제는 중국 시장은 로컬 업체들이 꽉 잡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좀 저희들이 약간 번외로 좀 따로 놓고 좀 보는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글로벌 시장 볼 때 일단 중국 빼고 이렇게 별도로 좀 하나 표를 좀 만들어서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결국은 이제 친환경차 대표적으로 지금은 전기차가 주도하는 쪽에 장악력을 얼마나 가져갈 것인가 하는 건데요. 현대기아는 이제 기아가 얼마 전에 또 한국에서 이제 새로 공장 짓겠다는 얘기도 했어요. 국내 이 현대기아차의 그 목표 수준은 어느 정도입니까? 네. 현대기아차의 중장기 전기차 판매 목표는 2030년 기준으로 기아 같은 경우는 약 38% 정도,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40% 이상 이렇게 좀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좀 글로벌 평균 대비해서 약간 낮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 현대기아가 이머징 시장 쪽에서의 판매 대수가 있기 때문에 좀 목표치가 그렇게 잡힌 것으로 보이고요. 단순히 이제 선진국 시장만 놓고 보면은 미국이나 유럽 이런 지역에서는 50% 이상 전기차 비중을 가져가겠다라고 플랜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고요. 이제 이머징 시장에서는 그보다 조금 낮은 수준의 전기차 보급률을 가정을 해서 40% 정도의 전기차 판매 목표를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이제 진짜 리서치를 하시지만 저희 같은 이제 객관적으로 볼 때 진짜 궁금한 얘기들은 이제 지금부터인데 미국의 이제 IRA로 인해서 2차 전지가 수혜를 받는 쪽이 있지만 자동차는 완성차는 대표적으로 좀 피해를 받은 섹터 가운데 하나이다. 그 문제를 렌트카나 이런 쪽으로 뚫긴 뚫었지만 한계가 있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고요. 언제 좀 생산 포션을 맞출 수 있는가? 또 탄소 배출 규제 이런 얘기 많이 못 들었는데 이 얘기도 있습니까? 네.
뭐 일단 첫 번째로 전기차 미국 쪽에 네. 말씀을 드리면은 기본적으로 빨리 현지 생산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현대기아차도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내연기관차 공장을 전환을 통해 가지고 현지 생산 체계를 좀 빠르게 가져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조지아에서 신공장 가동도 2025년도 하반기 요 정도로 지금 플랜이 잡혀 있지만 이것도 조금 더 당겨가지고 네. 가급적 이른 시점에 공장을 가동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지금 플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저희가 좀 염두에 둬야 되는 부분은 사실 지금 미국에서 IRA가 확정이 되면서 보증을 받는 차종들이 사실 많이 줄었습니다. 네. 여러 가지 까다로운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경쟁사들이 다 7,500달러를 다 받고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그래서 7,500달러를 못 받는 건 아쉽긴 하지만 절대적으로 경쟁에서 뭐 열의에 있는 건 아니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할 수 있을 거고요. 네. 그리고 국내에서 전기차를 생산하는 게 아직까지는 미국에서 생산하는 것보다 훨씬 더 코스트가 좋습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원달러 환율도 수출에 굉장히 유리한 환율 조건이 갖춰져 있고 그리고 아직까지는 전기차 생산 볼륨이 많지 않기 때문에 국내에서 대량 생산해서 미국으로 수출 보내는 게 또 코스트 측면에서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감안하면은 뭐 작년처럼 이제 뭐 탑3 안에 들고 이런 게 쉽진 않겠지만 아주 불리한 상황까지는 아니다. 충분히 대응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탄소 배출 규제 여쭤봤는데 이거는 뭐 좀 심각하게 고려를 해야 될 요인입니까? 아니면 역시 뭐 전 세계 자동차 업체들이 공통적으로 가져가야 될 공통사항인가요? 탄소 배출 규제는 사실 과거 같은 경우에는 연비를 향상시킨다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대응을 했었는데 네. 최근에 들어서의 탄소 배출 규제 강화는 곧 전기차 생산 목표의 상향 이렇게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도 이제 미국에서 2027년도 이후부터의 규제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발표를 했는데 2032년까지 약 67%의 전기차 비중을 맞춰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대기아차도 거기에 맞춰가지고 미국 시장에서는 거의 100% 전기차를 생산하겠다라는 접근법이 필요할 정도로 규제가 강화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제 기업에 대한 규제일 수도 있지만 이제 친환경차 시장이 늘어난다는 측면에서는 오히려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겠고요. 실적이 호실적이 지금 기대가 되지요. 뭐 삼성전자가 워낙 실적이 안 좋아가지고 LG전자 실적도 삼성전자를 넘었는데 현대기아차 실적은 뭐 굉장히 좋은 걸로 예측됩니다. 1분기 실적 추정치 좀 알려주세요. 1분기 현대기아차 양사 모두 시장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호실적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네. 현대차 같은 경우 영업이익 기준으로 3조 원을 상회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기아 같은 경우는 약 2.4조 원 이상을 좀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사 모두 굉장히 높은 수익성을 1분기에도 기록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특히 뭐 현대차 같은 경우는 3조 원을 기록을 하면서 예상으로는 이제 코스피 중에서 가장 국내 업체 중에서 가장 높은 영업 수익을 거둘 것으로 기대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이제 굉장히 또 우호적으로 작용을 할 것 같습니다. 네. 연간으로는 뭐 영업이익 추정치가 10조 원을 넘어서네요. 실적으로는 참 대단한데요. 네. 주가가 이제 그게 얼마나 좀 선반영되어 있느냐 할 것인데 일단 완성차 업체에서 현대하고 뭐 차 업체가 몇 개 안 되니까 현대기아에 대해서는 팀장님은 매수 의견이신가요 지금? 네, 뭐 양사 모두 매수 의견이고요. 네. 작년에도 실적이 굉장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기대에는 좀 못 미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많이들 우려를 하시는데 작년하고 올해랑 조금 상황이 다른 부분은 지난해까지는 사실 코로나로 인한 영향들이 뭐 글로벌리 많았었기 때문에 이게 정말로 유지 가능한 수익성 레벨이냐 정말로 현대기아차의 저력으로 이 정도 수익성이 나오는 게 맞느냐라는 거에 대해서 약간 좀 의견이 분분했었습니다. 네.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코로나도 완전히 끝난 상황이고요. 그리고 차량 반도체 수급 차질도 많이 해소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나오고 있는 이익 체력은 정말로 현대기아차의 저력에서 나오는 거다라고 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오히려 이익에 대한 약간 디스카운트 내지는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들이 굉장히 컸었지만 올해 1분기 실적에서 호실적 이어갈 수 있다는 걸 입증을 한다고 하면은 그런 우려들이 많이 해소가 될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현재 이제 과도하게 낮은 수준의 밸류에이션은 결국에는 다시 정상화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목표가는 어느 정도 지금 제시를 하고 계신가요? 네. 현대차 같은 경우는 25만 원, 기아는 지금 10만 원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실적 관련해서는 사실 또 궁금한 게 있는데 일단 시간상 부품주로 넘어가면요. 자동차가 가니까 이제 부품주들도 탄력을 받고 이제 사실 주가 측면에서는 더 탄력적으로 가는 경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부품주들은 어떤 게 포인트인지 그다음에 탑픽 종목 좀 알려주세요.
일단 부품주들의 1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는 사실 완성차에 비해서는 조금 못 미치는 게 사실일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완성차들은 지금 굉장히 고수익성을 누리는 반면에 특히 이제 대형 부품사들 같은 경우에는 그것보다는 좀 못한 이제 실적이 좀 나오고 있어서 이제 추천드리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완성차의 수익성을 온전히 따라갈 수 있는 부품사를 사자. 그 중에서도 이제 특히 미국이나 인도 그리고 국내처럼 현대기아차의 생산량이 늘어나는 지역에서의 매출 비중이 큰 이런 업체들을 지금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탑픽을 말씀드리면은 일단 대형사 중에서는 현대오토에버를 전 탑픽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리고 중소형사 중에서는 서현이와 화신 이렇게 좀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대오토에버 같은 경우에는 현대차 그룹의 IT, SI 업체로 잘 알려져 있지만 이에서는 차량용 소프트웨어 쪽으로도 비즈니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대기아차가 앞으로 SDV, 그러니까 Software Defined Vehicle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 들어와서 현대기아차의 이런 소프트웨어 투자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익과 외형이 성장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서현이아랑 화신 같은 경우에는 이 회사들은 지금 미국하고 인도 쪽에 현지 공장을 가지고 있고 현대기아차를 근접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현대기아차가 전기차 증설을 하게 되면은 추가적으로 이제 또 매출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자동차 관련된 얘기 하셨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기업이실 텐데요. 현대차, 기아, 그 다음에 부품주 가운데서 현대오토에버, 서현이와 화신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유진투자증권 이재일 팀장님 함께 했습니다. 인사드리면서 이슈 MB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